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 오랫동안 책임감과 행복에 관해 무척이나 많이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인생이 그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와 긴장뿐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늘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한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자기 능력치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카운슬링과 심리학 분야의 많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너무나 특별해.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고의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깨우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 심리상담사이자 치료사로 일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든 주부든 택시 운전사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누구나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은 쉽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을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만들어버릴까요? 언젠가 강연을 마치고 나설 때 한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선생님 강연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살면서 낙담했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런 실망이네요. 저도 낙담한 적이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기대했는데요. 그러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명 심리학자들은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도 정상이고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거나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두는 행동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저 아래로 추락할 때가 있고 부딪히거나 낙담할 수 있으며 매우 나쁜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언젠가 출연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다이어 씨는 무척이나 긍정적인데 누구나 다이어 씨 같진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지능이나 행운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날 밖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게다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튀기기도 하죠. 그럴 때는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사람과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매일 어떤 문제와 마주칩니다. 누구나 비가 내리는데 차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죠.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양 대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빗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가 내려선 안 돼. 어째서 비가 내리는 거지? 비가 올 줄은 몰랐는걸. 3월이잖아. 3월에는 비가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해. 3월에는 비가 안 온다고. 이것은 자신을 가두는 사람,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화법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2 곱하기 2가 얼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4인데요. 하지만 자신을 가두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2 곱하기 2는 4인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어째서 늘 4인 거지? 너무 지겨워. 이런. 늘 4잖아. 4가 된다는 게 지겨워 죽겠어. 어째서 한 번이라도 5가 될 순 없는 거지? 차이를 알 것 같나요? 제 말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에게 2 곱하기 2가 얼마냐고 물으면 37이든 90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합니다. 그들에겐 보호가 필요하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은 무척이나 화를 내겠지요. 세상에, 이 항공사 어떻게 된 거야? 이번 달만 해도 5번이나 연착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화가 5배나 더 납니다. 하지만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비행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전망대로 나가보기도 합니다.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다른 뭔가를 합니다. 전 디트로이트에서 자랐습니다. 7, 8년 동안 도시의 동쪽 외곽에서부터 웨인 주립대까지 매일같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가끔 하루에 2-3번을 오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차가 막히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또 막혔어. 내 이럴 줄 알았지. 저는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차는 더 막혔습니다. 교통체증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내가 화가 났든 말든 막히지 않는 순간이 올 때까지 막히죠. 그뿐이에요. 교통체증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성질을 피우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처럼 차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기도 합니다. 4년 동안 자주 막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온갖 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통근 시간에 외국어 프로그램을 듣는 것만으로도 프랑스와 스페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죠.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가서 아이에게 고함을 칩니다. 아이가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면 고작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차 때문이야.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방애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술을 드셔? 차가 엄청 막혀서 그렇대. 왜 엄마랑 아빠는 이혼 안 하는 거야? 차가 막혀서 그런 거니까. 아빠한텐 왜 위험이 생긴 거야? 차가 막혀서 그렇대. 나중에 아빠의 장례식장에 가면서 아이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빠가 왜 벌써 돌아가신 거야? 그놈의 교통체증 때문이지.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가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외부의 힘,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